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동두천시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만나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민선 8기 동두천시정의 목표는 도시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년간 주요 성과로 GTX-C 연장 확장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구 선정을 꼽았습니다. 특히 GTX-C 연장은 자체 예산을 마련해 성과를 이끌어낸 점을 강조하며 지역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2028년에서 30년까지는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사실 막대한 예상이 과제죠. 그래서 우리는 일찍이 철도 기금을 마련해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박 시장은 남은 임기 중점 추진 사항 중 하나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을 꼽았습니다. 약 70년간 전체 면적의 약 42%를 미군에게 내어준 동두천시. 주둔하던 미군이 평택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뿐 아니라 지난 70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미군 기지는 여전히 지역 노른자위 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지역 시민사회는 총 걸기 대회를 여는 등 동두천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평택이나 용산 같은 경우 정부가 이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선례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51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74년 주둔하면서 경제적 비용 손실이 아마 25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천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박 시장은 경기 동북부권 공공의료원 유치도 핵심 과제로 꼽았습니다. 동두천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응급의료 취약지. 박 시장은 이미 건립돼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해 줄 것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원할 수 있는, 아마 김동연 지사가 남은 임기 2년 내에도 개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고, 경기도가 이런 제안을 마다하고 다른 지역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아마 취지와 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함께한 취임 2년 대담은 24일 오후 9시 채널 25번 헬로티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23일 0시 28분쯤 의정부시 금호동의 한 상가 지하 1층이 침수됐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침수로 승강기에 고립된 3명을 구조했습니다. 지하 1층 음악학원에서 자고 있던 시민 1명도 깨워 대피를 도왔습니다. 소방당국은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양주시에 소재한 양주고등학교와 백석고, 덕정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에는 자사고와 특목고 수준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재정 지원 등이 제공되는데요. 이번 선정으로 3개 학교에는 5년 동안 해마다 2억 원이 지원되고 교장 공모와 정원 내 모든 교사를 초빙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양주고는 올해 9월부터, 백석고와 덕정고는 내년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양주시는 새 학교의 교육발전 특구와 연계해 교육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관내 대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양주시가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천일홍 축제 기간 지역 상권 할인제도 참여업소를 모집합니다. 나리농원 입장권을 가진 관광객이 축제 기간 할인업소 스티커가 붙은 외식업소를 이용하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인데요. 제도에 동참하는 업소에는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나리농원 내 대형 안내판 설치, 축제 홍보물 내 QR코드 삽입 등 홍보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집 대상은 양주 이동에 소재한 외식업소이며 희망하는 업소는 다음 달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7일 오후 5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존을 위한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는 소유산 입구의 옛 성병관리소 앞에서 열리는데요.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과 기지촌 여성인권연대, 경기 북부 작가 모임이 공동 주관합니다. 콘서트는 옛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역사 문화공원 조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수도권 상승세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7월 3주 한국부동산원 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28% 상승했고 수도권도 전주보다 0.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세거나 보합세였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아파트값 양극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모습입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지역 매매가 상승이 수도권 상승세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나자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2029년까지 23만 6천 호를 공급하고 올 하반기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정비구역 지정이 늘고 있고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유도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당초 12만 호였던 공공매입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1만 호 이상 늘리고 이 중 5만 4천 호를 금년 하반기 중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과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계획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공급 대책이 지금의 수도권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 시선은 많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는 차원과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이 원하는 위치, 입지, 그리고 기간이 다릅니다. 지금 공급을 하겠다고 얘기하면 빨라야 4년입니다. 저 공기가 30개월이고요. 이래저래 해서 어떻게 된다 해도 4, 5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오를 것이라는 걱정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질 하락 요인을 못 찾겠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지겠느냐. 요인을 본다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공급이 부족하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설마 집값이 더 떨어지겠느냐. 거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한 개씩 따져보게 되면 사실 하락 요인은 없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9억 원 이하 주택 구매 시 1%대 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올 상반기 20, 30대의 아파트 구매와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 3분기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이 완화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수도권까지 더 확산될 것이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도심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를 만들어 견인 조치까지 시행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불편은 여전한데요. 특히 페달을 밟는 공유형 자전거의 경우 조례가 있어도 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기장군 정관 신도시입니다. 인도 곳곳에 공유형 자전거가 방치돼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은 물론 횡단보도 가장자리에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일부는 쓰러진 채 보행자들의 통행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동해선 일광역 앞의 상황도 마찬가지. 인도를 점령한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수십 대가 눈에 띕니다. 바로 옆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공간은 텅 비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막 한 10대 쌓여 있어요,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인도에 대놓고 사람들 다니면서 애들 위험하고 뛰다니다가 진짜 문제예요, 문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와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강제 견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업체의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시민의식도 개선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 더욱이 전동 킥보드와 달리 페달을 밟는 형태의 공유 자전거의 경우 도로교통법의 특별법인 자전거법의 규제를 받다 보니 조례를 통한 견인조차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페달형 자전거는 사실은 자전거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견인이라든지 법적 근거로 해가 과태료를 처벌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이 견인이라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무단 방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안과 지자체가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각종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촘촘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요즘처럼 언제 어디서 비가 내릴지 모르는 장마철에는 집을 나설 때 우산을 꼭 챙기게 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 꼭 한 번씩 우산이 망가지거나 고장나기 일쑤입니다. 망가져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우산 수리센터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 리포트에 담았습니다. 우산에 대한 추억이 또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며느리신데 시아버지가 결혼 초창기 때 선물 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꼭 고치고 싶다고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래요. 또 버려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러는데요. 잠깐만 시간 내면은 고쳐서 새 것처럼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인천시가 올 하반기부터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본격 시행합니다. 시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이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는데요.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지급되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보육료 등 7,200만 원에 1세에서 7세까지 연 120만 원씩 840만 원, 8세에서 18세까지 월 15만 원씩 1,980만 원, 12주 이상 임산부 교통비 50만 원 등 추가로 2,800만 원을 지원해 총 1억 원을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합니다. 현재 50만 원을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돼 7월 19일 현재 11,795명이 신청했고 올해 2023년생 대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지원금은 6월 10일 시행돼 5,731명이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2016년생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아이 꿈수당은 8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34년까지 나이 구간별로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장단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강력한 협치 모델을 정립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의회가 명실상부 책임 정치의 주체로서 당면 현안과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라고 강조했는데요. 구체적인 목표로 지방의회 이정표 제시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